굉장히 오랜만에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난주 우리 봤었죠? 왜 이렇게 이름이 확 줄었을까? 여러분 제대로 좋아서 그런가? 날씨가 좋아요? 시스템 설치 아직도 못 하신 분이 있던가요? 다됐나요? 몇 분 안 됐어요? 이번 학기 끝나기 전까지는 설치가 끝나야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1학기차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 어쨌든 방학 끝날 때까지 다음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 학기 동안 진행해야 될 그 아카이빙 작업 있잖아요. 주제 하나 정해서 기록을 모아보는 거. 그걸 해서 지금 설치한 시스템에 대해 한번 등록해보는 걸 한번 실습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2학기 차에도 한번 더 해보고 그런 3학기 차 때는 이제 세 번째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제출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3학기부터 다 모아서 검사받지 말고 3학기 거 모을 때마다 지도실님께 좀 보여드리고 상의도 하고 하면 다음 학기 때 아카이빙 할 때 주제 설명도 그렇고 기록만 모으는 방법도 그렇고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글, 아마존에다가 설치한 그 시스템은 1년이면 아마 기간이 다 될 거예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년 뒤에는 그걸 버리고 새로 깔아야 되죠.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보고 3학기차 됐을 때 또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한번 깔아보는 거죠. 깔아서 새로운 시스템에다가 3학기 분량을 다 업로드를 해서 공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번 설치해보면 진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본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4장 들어갈 차례죠? 4장은 그 제목이 전자기록 시스템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설계.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자도 아니고 직접 코딩을 할 일은 없지만 우리 명지대에서는 어쨌든 한 3년 전쯤에 결심을 한 거죠. 이거 기록관리가 이제는 디지털 환경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 현재적으로는 고온 디지털, 원래 처음부터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기록이 대다수 있고 물론 옛날에 만들어져 있던 고문서라든지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서를 읽을 때는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외국 문서는 외국어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특수한 분야가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현재 계속 생산되고 있는 기록들은 다 디지털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산하는 과정부터 관리 또는 이용하는 전체 과정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모르면,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르면 관리를 하기는커녕 뭐예요? 이제 시스템을 잘 아는 전문가 쪽에 어떤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감각하고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치에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게 분명히 디지털 기록이고 그 시스템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여러분이 시스템을 여러분의 도구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도구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스템의 특성이나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개발자가 모르거든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디지털 기록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디지털 기록은 진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모든 기록은 신뢰성이 중요하다. 무결한 것도 중요하다. 이런 가능성이 부담되어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했었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컴퓨팅 환경에서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제거하고 이런 좋은 기술들을 써서 잘 도전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개발자들과 이렇게 논의할 수 있어야 돼요. 논의에서 쑥 빠지고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시스템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명지대에서 생각했던 거는 여러분들도 진짜 코딩을 해갖고 뭐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라 이건 아니죠. 그거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스템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요구할 수 있고 개발자들과 대화하면서 원하는 걸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계라는 거예요. 설계. 뭐 아주 너무 이제 깊숙이 테크니컬한 그런 설계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하지만 어떤 기능이 필요해. 뭘 한다면 뭘 할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식의 요구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요구에 대한 그런
요구를 분명히 하고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4장 때에는 전자기록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방법론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전자기록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는 게 몇몇 있는데 뭐 그런 건 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기록관리 시스템은 기능 요건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 요건 표준. 이런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야 해 라고 적어놓은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서에 근거해서 시스템들을 이제 많이 만드는데, 뭐 결국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맙죠. 어떤 뭐 내셔널 아카이브나 어디선가 작업을 해서 좋은 기록관리 시스템은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어야 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걸 다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표준 RMS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국가기록원이 쓰고 있는 캠스라는 것도 있고, 대통령 기록관에서 쓰고 있는 팜스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또 이름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은 뭐 몇몇 헌법기관을 갖고 있는 연구기록관리 시스템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이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기록 요건 표준을 다 준수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고 아직 좀 갭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왕이면 좀 이렇게 선진적인 기능 요건 표준을 좀 살펴보고, 이런 기능 요건이 왜 있을까? 우리나라 시스템들은 그런 걸 구현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 차이를 좀 살펴보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표준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의 기록관리 실무는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기능을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렇게 각 기관이 시스템을 쓸 때 되게 깝깝해하거든요. 시스템에 좀 더 기능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능이 적어서 뭔가 일착해서 할 수 없고 잘 뭐 기록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런 불평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기능요건 표준을 잘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요건 표준을 좀 잘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시스템의 현재 기능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상호 비교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4장은 아마 저희 4개로 구성하는 첫 번째 내용 가보면, 기록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구축하는데 방법론이 필요하다. 방법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주제를 보면 기록 시스템의 생명주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생명주기는 기록 관리를 배우면서도 많이 들어봤죠. 라이프 사이클. 기록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기록이라는 것도 없다가 어느 순간 만들어지죠. 어떤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관리가 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보존기간을 보유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다 지났다고 생각이 되면 처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없어지거나 뭐 다른 기관으로 이송해서 보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기록의 생명주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공공기록관리 경우에는 처리과 단계, 기록관 단계,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생명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주기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정보 시스템도 생명주기가 있어요.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불필요해지면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없앤다기보다는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도 많죠. 지금 쓰던 시스템이 대부분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약간 부닥다리가 돼요. 그 부닥다리가 되는 거는 여러 측면인데, 워낙 컴퓨팅 그 환경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때 쓰던 하드디스크가 너무 용량이 적어서 데이터를 다 넣을 수 없다든지, 그 당시에 썼던 네트워크 환경이나 뭐 이렇게 데이터 송수신 뭐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환경과 안 맞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발생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저의 변심이라고 말하기 좀 이상하겠는데, 사용자들이 계속 발전해요. 뭔가 처음에는 이 정도 기능만 있어도 감사해 하고 막 쓰다가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능이 점점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좀 나은 기능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3년 내지 5년쯤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통째로 갈아치우는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현재 있는 기능의 일부를 더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속도도 빨리 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화면 보는 모습 같은 거가 부닥다리다 이런 데 새롭게 바꾸기도 하고 여러 장치들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런 걸 하게 되죠. 자, 근데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 때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폭포수 모형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하고 프로토타이핑 방법, 접근법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죠.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폭포수는 산에가 보면 이제 폭포가 있잖아요. 폭포수가 한번 쭉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물을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안 되죠. 물론 인공적으로는 가능하죠. 인공적으로 만든 조그마한 그 폭포수는 계속 펌프를 물 끌어올려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적인 폭포수는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떤 일정한 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를 거치고 또 그 다음 단계를 거치고 또 그 다음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쭉 거쳐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프로토타이핑 하면 왠지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장차 1년 뒤에 당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기록 시스템 프로토타이핑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이런 말을 써요. 프로토타입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만 구현해 놓은 원형 같은 거예요. 실제로 상용 제품을 만들 때는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도 수정하고 해서 많은 걸 더 보완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쓰는 휴대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폰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처음부터 딱 완제품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화만 가능하고 문자만 가능하고 앱 구동이 가능한 형태로 약간 얼기설기한 모습을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서 동작이 되나 확인한 다음에 이거 괜찮은데 여기다 디자인 같은 거 붙여갖고 또 예쁘게 만들면 되겠어 라고 하면 던지 마지막 손질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형에 가까운 가장 핵심 기능만 구현한 형태의 원형, 이게 프로토타입 이런 건데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이라는 거는 시스템은 사실 이렇게 기능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의 어떤 핵심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고,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대로 동작하면 될 것 같아. 싶으면 또 몇 개의 또 기능을 또 덧붙여서 또 만드는 거죠. 원형을 만들면 덧붙여요. 그런 다음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또 나무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키워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아까 워터폴 방식, 폭포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뭔가 무슨 기능이 필요하지? 그래서 유저가 원하는 게 뭐야? 하는 걸 막 분석을 다 마친 다음에 설계를 다 마친 다음에 구현을 한꺼번에 싹 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딱 한꺼번에 완제품이 나와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유저가 딱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완전히 꽝인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실패하는 확률이 너무 높아졌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자꾸 거액의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고 보면 참 시스템이 일반 이용자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돈 낭비가 크고 너무 리스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원하는 형태로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한꺼번에 만들지 말고 일부 만들어서 먼저 같이 보여주고 또 일부도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위험 요소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이나 그런 스파럴 형태라고도 하는데 나선형, 구조 조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르는데 조금씩 좀 누적적으로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개발 방법론이나 도구 같은 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요즘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래 그림에 보면 4-1에 정보 시스템의 생명주기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 단계예요. 제일 먼저 계획을 세워요.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또 시스템이 우리가 없는데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계획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 계획 단계도 시스템이 한 3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아, 이거 필요해. 그럼 확 그냥 만들어도 돼요. 3천만 원이라고 해서 작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큰 기관에서는 3천만 원이 뭐 큰 돈은 아니거든. 근데 30억짜리다. 그러면 그냥 확 만들기는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30억짜리 만들었다가 좀 사니까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면 ISP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예요. ISP가 뭐의 약자라고 나와 있어요? 못 찾았어요? 정보와 전략 계획 수립. 그래서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 인포메이션이니까 정보죠. 정보 또는 정보화라고 번역을 하고 스트래티지는 전략이고 플래닝,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우리 정보화를 한다는 게 대개는 뭐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잘 가공해서 좀 품질 높은 정보를 좀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하던 업무를 사람이 이제 몸으로 하던 업무를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보화를 위한 전략을 세운다, 계획을 세운다 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 뭐가 필요한지, 그 시스템의 역할이 뭔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기능이 뭔지, 이용자들이 그 시스템을 써서 어떤 업무적 효과를 노릴 것인지를 다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이런 게 우리가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조직 안에서 사람들끼리 컨센서스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정한 시스템 개발 금액도 산정을 하고, 그런 작업을 꼼꼼히 하려면 ISP 프로젝트 같은 걸 별도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가, 이제 정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시스템들은 의무적으로 ISP 하게 했어요. 몇 억 이상인가?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ISP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에서 뭐 어떤 연구 용역이나 시스템 발주나 뭐 여러 가지 그 발주를 내는 그 사이트가 어디라고 했죠? 나라장터. 나라장터 한번 들어봤었나요? 안 들어봤었나요? 나라장터 사이트 한번 들어볼까요? 나라장터는 g2b.ju.kr. 이 G2B의 G가 뭘까요? 거반만. B는 비즈니스. 이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부. 이 2는 원래 이 2를 숫자로 바꾸는 거죠. 정부 대 기업.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뭐 사람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물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달할 때는 다 일단 기업을 통해서 조달하잖아요.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짬짬이도 많았겠죠. 내가 그거 발주낼 건데 누가 해가지고 이제 친한 업체랑 짬짬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너무 많은 이제 부정부패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 조달 내용은 이 사이트에다 다 공시를 하게 됐어요. 공고를 하고 그걸 보고 업체가 우리가 저거 조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거 대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싶으면 거기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경쟁 입찰이에요. 대부분이 경쟁 입찰을 해서 어떤 건 저가에 어떤 건 꼭 가격을 낮게 써서가 아니라 이렇게 심사를 받아가지고 적정한 회사가 낙찰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옛날에 이런 거 이렇게 투명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뭐 전설적인 얘기도 있어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1원짜리 낙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1원 써놓는 거야. 가격이 낮으면 무조건 입찰하는 그런 그 입찰 공고도 있거든요. 1원 써가지고 몇억 몇십억짜리 1원 써갖고 낙찰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유는 있겠죠. 뭐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해가지고 뭐 인수를 높인 다음에 다음 연관된 프로젝트를 뭐 더 하겠다. 뭐 이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걸 누가 믿어? 그런 부작용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나라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ISP 공부병에 ISP 들어온 거 한번 쳐볼까요? ISP. 지금 기간이 오늘 시점으로부터 딱 한 달로 기본 공고일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원하는 ISP는 중간중간 껴있네요. 여기 보면 경기도 감염병 정보 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 하나 건너뛰어서 2016년 EA 현행화 및 ISP 수립 사업. 그 뒤에 뭐 전자결제 업무 표준화 및 그룹웨어 포털 고도화를 위한 DPR/ISP 사업. 많죠? 굉장히 흔하게 어떤 거는 그냥 ISP라고만 하고 바로 외우고 뭐 정보화 전략계획 이런 말도 안 쓰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흔한 말이에요. DPR은 뭐의 약자일까요? DPR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약자여서 그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한다는 거는 재설계한다는 뜻이면서 업무를 좀 업무하는 방식을 좀 바꾸고 거기에 맞춰진 시스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도입할 거니까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죠. 이런 ISP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떤 기관의 기록 연구소가 되면 나 기록관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 새로 만들어야겠어. 예를 들면 표준 RMS를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독자적으로 구축을 해도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필요하면 ISP를 먼저 하면 된다는 거예요. ISP를 하면서 그 ISP 컨설팅 들어온 팀들하고 같이 우리 기관의 기록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 조사도 새롭게 해보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보고 이거를 어떤 이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고 싶어 하는지도 뭐 인터뷰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기능을 가진 기록관리 시스템이 필요해 라고 하는 기능을 다시 한번 정의도 해보고 이런 걸 한번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실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분석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좀 전에 뭐 기록에 유형이 뭐가 있네, 양이 얼마가 있네, 이용자는 누구네,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보고 싶어 하네, 이런 모든 게 다 뭐냐면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이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해요. 자, 설계 단계는 분석과 구현의 사이에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현을 한다는 거는 실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버리고 소프트웨어도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기 전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다. 그리고 이거 어떤 하드웨어들을 사서 갖춰 놓을 거다. 이런 게 다 전제가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를 볼 때 RDB에 대해 설명을 했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시스템에는 데이터베이스가 RDB로 구축이 될 거야. 그 중에서도 오라클 DBMS가 들어올 거야. 이런 게 전제가 되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테이블이나 뭐 프라이머리 키가 어쩌고 퍼리키가 어쩌고 뭐 이런 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분석된 내용,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기능이야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설계 과정이고 그걸 실제 실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구현 과정입니다. 자, 구현을 마치고 나면 구현의 이 끝부분 단계가 뭐냐면 테스트 단계예요. 테스트. 원래 유저가 원하는 대로 됐나 만들어졌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유저가 원래 원했던 기능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완벽하게 돌아간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제 시스템을 오픈하게 되죠.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유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시스템을 개발해준 회사가 뭐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해주면서 오류가 나거나 하면 이제 그런 걸 수정해주고 오류는 딱히 아니어도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수정을 해준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고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돈을 받죠. 그래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 있으면서 시스템을 개발한다, 하나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는 꾸준히 돈이 들어갈 걸 감안을 해야 돼요. 처음에 1억이면 개발하실 때 1억 이것만 딱 사업비 산정만 해놓고 끝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부터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억만 따는 게 아니라 1억
그 다음에 그 뒤에 연도에는 그거보다 최소한 10 내지 15% 또는 뭐 20% 정도의 금액들을 계속 매년 받을 수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되게 낭패를 봅니다. 시스템도 계속 만져줘야 돼요. 계속 조금씩 보완해야 될 게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유지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조금씩 변화하게 되죠. 좀 전에 나라상토 얘기도 했었고 조달이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조달한다는 건 뭐 필요한 걸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매를 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기관 기록연구소가 되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하나 조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정한 절차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은 뭐 ISP를 거치든 혹은 뭐 나 혼자 아이디어를 짜내든 뭔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제안 요청서를 만들어야 돼요. 제안을 요청하는. 제안을 하는 건 누구냐면 저 비즈니스 쪽이에요. 기업 벤더들이 제안을 하는 거고 제안해 주세요라고 제안 요청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요청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뭐 시스템 잘 모르겠고 한데 이 제안 요청서에 막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제안 요청서에 뭐 어떤 항목들을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을 왜 만드니? 배경서, 필요성서 이거를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꼼꼼히 쓰려니까 시스템을 잘 몰라서 못 쓰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전에 이제 정보 수집을 좀 해야 돼요.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이런 시스템 내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면 시스템을 많이 이제 납품해주는 그런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근데 왜냐면 그 업체들이 나중에 이제 제안을 할 업체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많이들 도와줍니다. 영업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안 요청